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형선정이 불교상, 그리고 의자형 미륵교상, 그리고 송일시대는 아미타 설법, 석가 성도상, 신기록교상 세 가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익숙하죠? 이거는 삼국시대, 이때는 통일시대. 이렇게 신도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뭐냐면 7세기와 8세기 때는 당나라하고 활발한 대교수예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등장했던 어떤 도상이나 문물이 바로 신라에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 마찬가지죠. 밀라노에 나왔던 옷이 우리나라에 며칠 뒤에 나옵니다. 그죠? 왜 그래요? 활발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도 신앙이 유행했다. 석가사상, 미륵사상, 아미타사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사상은 우리가 꿈꾸던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 19절 체질 열정에서 불교 사상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필요했던 어떤 정도사상이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불상은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할매상이니 아니면 뭔상이라고 여러 가지 많죠. 이게 불상이 있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여기 보면 손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은 보통 선정이는 보통 다른 손을 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 상은 공수 자세로 이렇게 공수 자세라는 뭐냐면 중국에 말하는 이렇게 하듯이 이런 자세로 있는 특이한 상이다. 그런데 머리는 꼭 두 분을 쓴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논란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불상에 대해서는 제작식이 6세기 중반이다, 아니면 7세기 전반이다, 9세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고, 도상적인 문제도 열애상이냐, 도교 관련된 성도상이냐, 선조 관련된 성가상이냐, 아니면 뭐 민간에서는 할매상이냐, 막 이렇게 많아요. 한번 봐요. 자, 제작식에 대해서는 일단 이 상을 보면 굉장히 뭔가 만들어질 듯 말 듯한 모습.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가지면 뭐예요? 이게 초음파를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3D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그죠? 이제 만들어진 시기. 그런 거죠. 이 상은 이란도 출도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 상인데 이 상의 조각속과 거의 유사합니다.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모습. 이 7세기 전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의 제작식은 7세기 전반으로 사용되죠. 그럼 자, 7세기 때 불상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잘해줘요. 7세기 전반은 이런 모습, 약간 뭔가 고민을 하는 모습이고, 7세기 전반과 중반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아기 같은 모습. 우리 애기 부처를 만들어 봤죠? 애기 부처가 바로 사마령 부처님입니다. 이런 불상 보면 애기 같은 통통하고 약간 빠박빠박 묻는 이런 모습이 7세기 불상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이런 불상을 보면 아 이거 7세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두 번을 썼느냐라고 했잖아요. 과연 두 번을 썼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럼 이 허강함을 이렇게 굴을 파고 이렇게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손을 어느 정도 들어갔냐? 주먹 반개 정도. 제 주먹을 넣으면 반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점을 넣을 때 만들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허강함. 그리고 여기는 볼도 맡아지만 여기가 귀하고 경계선이 살짝 보입니다. 경계선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귀가 어디까지?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7세기 때 부상들은 귀가 이렇게 늘어져서 이까지 닿아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 644년 제작인 정창고 사마령 부상들 귀를 보면 귀가 어깨까지 이렇게 뒤에 내려가 있죠. 두 번이 아니라 귀였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불상은 할매보살이나 두 번을 쓴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해결됐다 그죠? 다음. 그래서 이 상을 이영선정이라는 불상으로 이름을 명명했어요. 이영선정이라는 불상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선정이 맞냐? 이렇게 말해요. 자, 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불상들이 중국에도 등장하고 김제의 판본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뭐냐? 찾다 보니까 봉화 북지의 마에 예를 들어서 광배에 화불이 있어요. 화불이 이렇게 손 모양이 똑같죠. 자, 불상도 이렇게 공수자를 한다. 그래서 불상이다. 그리고 이것도 선정이기 때문에 이형 선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에서 이견을 다른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이견은 누군가 달겠죠. 그러면 한번 역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의자형 미륵도상인데, 미륵상이라 하면 다양한 상이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 상을 미륵상이라고 합니다. 미륵도상. 그래서 의자에 앉은 의자형들을 미륵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3점으로 등장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이 불상의 제작지를 보면 여기 단석상 가보셨죠? 단석상의 본전불,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배동인데 대리 3점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얼굴이 어때요? 점점 여기 앞다가지만 어떻게 애기 같죠? 그리고 여기 애기 같은 불상인데 여기서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조각적으로 세련된 모습이 보이죠. 뭔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는 644년으로 보는데 7세기 중력으로 봐요. 근데 어떻게 644년이냐? 이게 뭐냐면 삼국 불사에 보면 생이사 생미륵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생이 스님이 꿈에 어떤 사람이 신성에 나타나서 여기 올라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풀이 묶여져 있을 건데 거기에 파면 부처님이 나올 것이다. 가봐라. 그래서 이 스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갔어. 진짜 풀이 묶여요. 결자해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보니까 부처님이 있더라. 그 기록이 뭐냐면 선정경왕 때 644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이 맞느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데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보니까 귀정문 서쪽으로 해서 멀리서 오는 느낌이 나와요. 경경왕 때. 그러면 귀정문 서쪽에서 봤을 때 생이사가 바로 요 지역과 일치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상을 그 미륵상과 똑같이 도는상과 일치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제약실은 64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상들은 자 과연 의자형들이 중국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북주 573년의 이 불상과 이 불상은 어때? 똑같죠. 너무 닮았잖아요. 안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네, 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도상을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왔을 때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괜찮은 건축물이나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옮겨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진 찍고 실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리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제도 이런 의자형이 나타나고, 그리고 숫대도 이렇게 의자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자형 불자상은 바로 미륵불상이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자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일사시대 때 문경에 출대했다는 이 금동굴이 의자형으로 나오는 정도 등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아미타 스포트상인데, 이게 아미타 스포트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어줬는데 아미타상이죠. 왕정고 스포트상인데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얼굴은 동안인데 목주름이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가운데 다시 좁아져, 다시 늘어져. 그리고 한쪽은 한 손은 가슴에 한쪽은 허리에. 되게 특이한 도상이에요. 이런 도상은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도상이에요. 되게 특이한 도상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이 불상의 성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죠? 언제? 11곡을 얘기하면서 같이 했죠. 이 성격을. 자, 이 상과 비슷한 상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주에 있는 상들입니다. 요 상만 상주에 있는 상이고 대부분 경주에서 등장하는 상들입니다.
우리가 9월달에 갈 약속에도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 상들의 제작지를 살펴보면 8세기 전반, 8세기 후반, 9세기까지 골고루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도장을 다시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을 보면, 손을 꼬아 있죠? 이렇게. 손을 꼬아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아미타일에는 구품이 일어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상은 부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꼬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지나 중지와 결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산사나 다른 금덩굴과 유사한 형태로 봐서 이 상들은 아미타상이다. 자, 다음은 스가성도상입니다. 성도란 자체는 깨닫다는 거거든요. 원래 스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어요. 그죠? 그걸 성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칠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 이 제작시 8세기 전반기냐, 8세기 중엽이냐, 그리고 이 상이 아미타냐, 아니면 습관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일단 그러면 제작시를 한번 보면 8세기 전반상도 한번 볼까요? 이 절대 연대가 있는 이 8세기 전반상들입니다. 이 상들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게 6개라고 하는데 6개가 어때요? 그냥 보자기를 그냥 툭 얹었듯이 뽕긋하게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뭔가 얹어놓은 모습. 이런 모습은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살짝 어때요? 미소가 있죠. 옅은 미소가 있어. 근데 되게 무표정해요. 그리고 입술이 되게 얇아. 저처럼. 제가 좀 입술이 얇아요. 그죠? 두툼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부처님 어때요? 두툼해. 그리고 눈매가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좀 눈을 이렇게 눈썹 되게 올리는 것 같아요. 달라. 달라. 그러면 8세기 전반 상과는 비슷한 면이 있어. 비슷한 면인데 좀 달라. 근데 그렇다면 8세기 중립상과는 어떨까? 중립상하고도 달라. 다르죠? 중립상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중립상들은 눈썹을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뜬것 같고, 그리고 이 육개가 보면 여기는 거의 육개가 뭔가가 툭 번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8세기 때 보면 봉긋한 무덤같이 뽕긋한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얼굴 또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칠보람 상은 7세기 전반 상과도 다르고 8세기 중립 상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뭐냐면 그 사이 720년보다는 넓고 중력은 보통 언제냐면 750년 사이니까 74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중력을 봐요.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사이쯤에 만들어진 상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전반 후반을 보면 8세기 전반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상이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무릎으로 내리고 있다. 이게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할 때 성도를 막는 마귀들 이름이 대장님 파순이에요. 파순 무리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의 성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지신을 불러서 이 정명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항마촉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장서역기를 보면 이렇게 쭉 나온 사원대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열애가 손을 내어들여 땅을 가리키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게 바로 조상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같은 경우는 인도나 중국 초기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조각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누워져 있는 저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순입니다. 악마를 충복시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상 자체가 바로 스카모니의 상징적인 겁니다. 이후에는 굳이 이런 부수적인 요소가 필요 없이 3년상만 등장하고 항마촉지 3년상만 등장하더라도 바로 스카모니가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도상적
촉진을 한 부상은 뭐라고 하죠? 습관물이 습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부상을 보면 그거는 습관물이야 라고 아는 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구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미타이어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은 구세기 전반상으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8세기 때 유행을 하게 돼요. 8세기 때 유행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신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국제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밀라노에 있었던 게 며칠 뒤에 우리나라에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약간 그때는 과거 옛날에 조금 교통이 그랬으니까 한 1, 2년 사이에 등장했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군위에 가보셨어요? 군위 숯불함이라고 아세요? 군위에 가면 동그란 화가면 동그라면서 이제 불상이 있어요. 스님이 삼천불인데 여기 손을 얹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가장 이른 시기에 홍화 촉진인가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 부분은 아미타입니다. 아미타입인데 항마 촉진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 다르죠. 칠번의 부상들은 손이 이만큼 내려왔어. 그런데 이상은 뭐예요? 그냥 살짝 그냥 무릎에 얹은 상이에요.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항마 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세기 되면 이런 성도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숯불함에도 미륵고 보리사 가보셨어요? 보리사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도 이 상들이 등장하죠. 손을 보면 어때요? 무릎 아래에 다 내렸습니다. 확실한 항마 촉진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이름이 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부상들을 보면 이렇게 경주의 부상들을 보면 이런 항마 촉진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농장사 가셨죠? 예. 네. 그리고 3등계 숙도 야사일 자산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3등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 상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상은 분명히 내렸지만 여기는 어때요? 살짝 얹은 상입니다. 그죠? 자기 불상의 성격에 따라서 항마 촉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9세기 되면 이렇게 많은 항마 촉진 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불상은 자주 봤죠? 본격이 있으시죠? 용장사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3륜 대자 불상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불상이 되게 유명하죠. 이 불상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상의 제작식을 보면 이 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조금 빠른 시기, 농순 때 창녕에 가면 창녕 관용사에 가면 농순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여러 개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 이 부상이 굉장히 짧아. 부상이 길쭉길쭉하게 몸통이 긴 게 아니라 굉장히 단구형 짧은 몸체 형태로 가는데 이런 상들이 바로 요 앞선 시기가 8세기 전반상입니다. 이 상들이에요. 이 상은 좀 보면 8세기 이 상은 조금 어때요? 자,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고 우리가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사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펴고 있는 게 사실적인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데 약간 수도를 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사실적인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게 사실적인 거예요. 멋있게 만드는 게 사실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상은 일단은 좀 각져 있어. 좀 초기의 상이기 때문에 각져 있는 상인데 이 상을 보면 어깨가 어깨선이 어때요? 이 상은 각이 좀 저희는 같지만 이게 좀 부드럽게 되는 거죠. 상들이 좀 분명히 이게 손을 내리고 손을 안쪽으로 내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손을 우리 선배님 손을 내리면 이렇게 당연히 어깨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기의 부상들을 비교해 볼게요. 9세기 전반, 요게 8세기 중요, 8세기 후반, 9세기 부상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 허리가 점점 강조가 돼요. 그리고 어깨뽕이 강해져. 그러면 뭐냐? 왠지 우리가 조각 기법이 점점 약해지면 어때요? 과장하게 되죠.
우리가 당당한 남성의 모습은 뭐예요? 어깨뽕이 좋고 가슴이 탁 튀어나오고 허리가 잘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좀 과장되게 보잖아요. 그런데 8세기 상들은 좀 더 과장되지 않았다. 여기 8세기 후반에서 좀 늦은 시대니까 점점 과장되기 시작하죠. 어깨뽕은 없어. 근데 9세기 되면 어깨뽕이 굉장히 많아져. 헬사들처럼 가슴도 튀어나왔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왔어. 70년대, 80년대, 옷만 봐도 80년대다, 70년대라고 알 수 있죠. 못 말해요. 일단은 되게 많은데, 일단 그치고 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일단 요거는 성능계와 약속계 여기 갈 거예요. 자, 가면 선배 약속계 이곳에서 만나는 부상들은 이런 부상들입니다. 이런 부상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제가 제작식이 얘기하면서 뭐 신체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금방 얼굴을 보고 제작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7세기는 어때요? 이렇게 아이 같은 모습. 8세기 때는 어떤 모습? 좀 뭔가 살이 많이 쪘어. 그죠? 그리고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 9세기 때는 어떻게? 얼굴이 다시 동그래졌어요. 동글동글해졌는데, 전날에 라면 먹고 일어나고 있었어. 부었어. 부었어. 동그란데, 무표정에, 라면 먹고 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피곤해. 그래서 약간 무표정하고 피곤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9세기 때 부상이에요. 얼굴만 보면 언제 만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가서 아는 척 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 이걸 보면, 자, 7세기 전반은 이렇게 두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8세기 중후에는 되게 사실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9세기 되면 이렇게 회화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9세기 후반 되면 전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시대적인 양식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선 또한 이렇게 점점 회화적으로, 획기적으로 대충 만들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제작식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걸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했다가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뭔가가 탱탱한 피부가 좀 약간 처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불상이 사람이 먹으면 부상이 같은 게 이렇게 가사자리 이렇게 세모가 내려와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산에 많이 있어. 남산에 이렇게 영장사 복에도 이렇게 세모가 있고 3년계 속초에 낙사에 대한 사람도 세모가 있습니다. 이게 남산에만 등장해요. 이상하게. 중국에는 많은데.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어떻게 80 중력은 되게 사실적으로 팽팽하게 펼쳐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힘이 빠진 거, 여기는 그냥 대충, 이게 있을 거니 약간 날카롭게 만들고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시대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